바나나 -3개를 바꾼 과일의 모든 것. 일부 기원의 땅에서 세계로 바나나의 시작. 한 입 베어 물면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입안을 감싸는 과일. 노랗고 익숙한 모습에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껍질을 벗겨 먹습니다. 하지만 그 한 입 속에는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과일은 인류의 삶, 경제, 문화, 그리고 생존까지 바꿔놓은 주인공이죠. 그 이름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바나나의 진짜 고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프리카도 남미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바나나의 고향은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경계에 있는 섬들입니다. 특히 지금의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남부 등이 그 기원이죠.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바나나는 이미 기원전 5000년 7000년경부터 인간에 의해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의 쿠쿠 스원프컥 스원프라는 늪지대에서 발견된 농경 흔적에는 바나나 뿌리의 화석이 남아 있었고, 이는 인류가 바나나를 최초로 경작한 증거로 여겨집니다. 야생 바나나 vs 우리가 먹는 바나나. 야생 바나나는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와 매우 다릅니다. 그 속에는 수십 개의 크고 단단한 씨앗이 박혀 있어서 사실상 과일이라기보다 딱딱한 열매에 가까웠죠.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씨앗이 작고 과육이 많은 변종만을 골라 재배하고 교배했습니다. 그 결과 씨가 거의 없고 먹기 좋은 바나나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변화를 과학적으로는 인공선택 아터피셜 설렉션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은 무작위의 다양성을 만들어내지만 인간은 그중 먹기 좋은 것만을 택해온 거죠. 바나나의 여행 문명을 따라 이동한 과일. 바나나는 자연 상태에서는 잘 퍼지지 않지만 인간의 손을 통해 빠르게 지구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나나의 첫 여정 아시아 대륙과 인도.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바나나는 해양 민족들의 이동을 따라 인도 아대륙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바나나가 매우 중요한 종교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죠. 힌두교에서는 바나나 나무를 신성한 식물로 여기며 그 잎은 제사 음식의 접시로 사용되고, 나무는 결혼식 장식에 사용되며 열매는 신에게 바치는 곡물로 여겨졌습니다. 불교 속 바나나. 불교에서도 바나나는 무상함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바나나 나무는 줄기가 아닌 겹겹이 쌓인 잎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외관은 튼튼해 보여도 안은 비어 있어 쉽게 꺾이죠. 이 모습을 보고 부처는 겉은 번듯하지만 본질은 텅 비었다는 교훈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부제국의 과일 바나나가 움직인 세계사. 아랍 상인과 함께한 바나나의 중동 여행. 7세기경 이슬람 제국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바나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습니다. 아랍 상인들은 향신료, 비단, 금, 그리고 각종 열대 과일을 무역하며 바나나를 아프리카 동부와 중동 지역으로 전파합니다. 이 시기 바나나는 오만,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를 거쳐 지중해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죠. 이슬람 세계의 고문서에는 바나나를 일컫는 모우즈의 메이더블유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바나나를 귀한 과일 또는 의약품으로 분류한 기록도 있습니다. 의료용 과일. 이슬람 의학자 아비센나 AVICENNA는 그에 져서 의학의 법전에서 바나나를 소화에 좋고 기력을 보충하며 위를 진정시키는 과일로 소개했습니다. 당시의 바나나는 식용 외에도 약재로서의 가치가 부여되던 귀한 식물이었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간 바나나. 처음에는 이국적인 구경거리. 바나나가 유럽에 도착한 시기는 대략 10세기 12세기 사이입니다. 아랍 세계와의 교류가 활발하던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바나나 재배가 시도됐다고 전해지죠. 하지만 유럽 대륙 전체로 확산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왜 유럽에는 바나나가 널리 퍼지지 않았을까? 바나나는 열대 식물로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만 잘 자랍니다. 따라서 중세 유럽의 기후는 바나나 재배에 적합하지 않았고 운송 기술도 부족했기 때문에 직접 먹기 어려운 귀한 과일로 여겨졌습니다.
오직 귀족이나 상류층만이 전시용 과일처럼 대접받으며 바나나를 접할 수 있었죠. 대항해 시대 바나나, 신대륙으로 건너가다. 15세기 말 유럽인들이 신대륙을 향해 항해를 시작하며 바나나는 역사상 가장 큰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 확장 정책은 바나나를 아프리카, 아메리카로 데려가게 만듭니다. 1516년 카리브해의 히스파니올라, 서면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에 처음으로 바나나가 이식됨. 이후 자메이카, 쿠바, 브라질, 에콰도르 등지로 급속히 확산됨. 열대 기후 비옥한 토양 바나나 천국. 중남미의 기후 조건은 바나나 재배에 이상적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쏟아지는 햇볕, 풍부한 강수량, 기온 변화가 적은 환경 덕분에 바나나는 1년에 23번 수확이 가능한 작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산업화와 바나나의 비즈니스화. 19세기 중반 미국과 유럽에서 바나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바나나는 하나의 산업이 됩니다. 이제 바나나는 단순한 열대 과일이 아니라 거대한 상업 상품, 수출 작물, 그리고 정치 도구가 됩니다.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의 등장. 1899년 미국의 바스턴 프루트 컴퍼니와 마이너시 키스 컴퍼니가 합병하면서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 UFC가 탄생합니다. 이 회사는 오늘날 치키타 바나나킥 위터의 전신으로 중남미의 대규모 바나나 농장을 운영하며 바나나를 미국 전역에 공급했죠. 그들은 철도, 항구, 통신망까지 갖춘 독자적인 시스템을 만들었고 각국 정부의 압력을 넣어 정치까지 장악했습니다. 바나나 공화국 과일이 나라를 좌우하다. 유나이티드 프루트는 단순한 농장 경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지도자를 쫓아내고 원하는 대통령을 앉히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1954년 과테말라 쿠데타. 과테말라 대통령 하코보 아르벤스는 유나이티드 프루트의 대규모 토지를 국유화하려다 미국 CIA의 지원을 받은 군부에 의해 축출되었습니다. 이는 바나나 공화국번에너 리퍼블럭이라는 정치적 용어가 생긴 계기가 되었죠. 한 과일이 한 나라의 정권을 무너뜨리다. 바나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닌 정치적 무기였습니다. 삼부 바나나는 왜 씨가 없을까? 과학과 생존의 이야기. 바나나는 왜 씨가 없을까? 우리가 먹는 바나나에는 씨가 없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보이는 것은 말랑한 과육뿐. 씨앗은커녕 그 흔적조차 찾기 힘들죠. 그런데 식물이라면 반드시 씨를 통해 번식하는 것 아니었나요? 사실 바나나는 씨가 없는 대신 무성생식 베저테이티브 리프로덕션이라는 특이한 방식으로 번식합니다. 즉, 씨앗 대신 줄기나 뿌리를 잘라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방식이죠.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복제 생명체.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바나나는 카벤디시 캐번디시 품종으로 모두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바나나의 95% 이상이 바로 이 품종에서 나온 복제체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먹는 모든 바나나는 일란성 쌍둥이인 셈입니다. 유전적 단일성의 위험. 유전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은 한 가지 질병의 모든 바나나가 동시에 취약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1950년대 이전 주력 품종이던 그로 미셸 그로스 미셸 바나나는 파나마병 페너마 디지즈이라 불리는 곰팡이병에 의해 거의 멸종됐습니다. 뿌리부터 식물체 전체를 마비시키는 이 병은 땅속에 30년 이상 잠복 가능. 기존 농장 전체가 폐쇄될 만큼 치명적. 결국 그로 미셸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대신 파나마병의 강한 카벤디시 품종으로 대체됨. 하지만 이제 카벤디시도 위험하다. 문제는 파나마병의 새로운 변종 TR4이 이미 등장해 카벤디시 바나나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TR4는 중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확산 중이며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바나나를 지켜라. 과학자들의 반격.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은 바나나의 미래를 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유전자 편집 CRISPR 기술 활용. 병에 강한 바나나 품종을 만들기 위해 정밀 유전자 조작. 하지만 GMO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소비자 거부감은 여전. 전통적인 교배와 품종 다양화. 야생 바나나와 교배해 새로운 품종 개발 시도. 단, 씨가 많은 야생 바나나와 무성생식하는 바나나의 교배는 매우 어려운 과제. 3. 식물 백신 기술. 뿌리에 특정 미생물을 주입해 병원균 감염을 예방하는 방식. 아직 연구 단계지만 효과가 입증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음. 왜 바나나는 이렇게까지 단일화됐을까? 바나나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품종에 의존하는 이유는 바로 물류 효율성과 경제성 때문입니다. 동일한 크기, 색, 맛대량 유통과 마케팅이 쉬움. 병충해 관리 수확 시기 조정이 단일 품종일수록 효율적. 그러나 이 경제성 추구가 생물학적 다양성을 희생시킨 결과가 바로 지금의 위기입니다. 바나나는 세계 식량 시스템의 축소판. 바나나의 이야기는 사실상 현대 농업의 문제점과 위기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독점 구조, 병에 약한 단일 작물 의존, 소비자의 예쁜 과일 선호, 환경 파괴와 노동 착취.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이 과일 하나가 지구의 생태와 경제, 인간의 가치관을 모두 담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사부 바나나는 왜 몸에 좋을까? 건강, 미용, 운동까지. 바나나는 진짜 건강에 좋을까? 바나나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주식과 약 역할을 동시에 해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작고 달고 휴대성 좋고 포만감이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 몸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나나 속 영양소, 낱낱이 파헤치기. 바나나 백지 기준으로 주요 영양소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분명 함량 효과 요약. 탄수화물 22.8지 에너지 공급. 포도당 빠른 충전. 당류 12지자연당 포도당, 과당, 자당. 식이섬유의 0.6지 소화 개선, 포만감 유지. 칼륨 358mg 혈압 조절, 나트륨 배출. 비타민 B60.4m 기뇌신경 전달물질 생성, 기분 안정. 비타민 C8.7mg 면역력 강화, 항산화. 마그네슘 27mg 근육 회복, 심장 기능 지원. 트립토판 아미노산 소량 세로토닌, 생성 행복감 유도. 운동 전후 최고의 과일. 바나나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으면서도 혈당 지수 GI는 중간 정도로. 운동 전후 섭취하면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하면서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도 바나나를 즐겨 먹습니다. 마라토너는 레이스 중간에, 축구 선수는 경기 중 하프타임에, 사이클 선수는 510분 단위로 에너지 보충용으로. 포인트 바나나는 단백질은 부족하므로 운동 후엔 단백질 음료 바나나 조합이 이상적입니다. 바나나로 다이어트? 정말일까? 바나나는 다이어트에 좋다는 의견과 당분이 많아서 안 좋다는 두 주장이 혼재합니다. 그럼 사실은 어떨까요? 다이어트에 유리한 이유. 낮은 열량배 케이칼 내외 포만감. 식이섬유로 장 기능 개선. 당분이 천연 과당. 혈당 급상승 없음. 지방, 콜레스테롤 0. 주의점. 하루 2개 이하 권장. 과속 바나나 검은 점 많음는 당 지수가 높아 주의. 당뇨병 환자는 익은 바나나보다 약간 초록빛 도는 덜 익은 바나나 섭취 권장. 피부와 머리카락에도 좋은 바나나. 바나나는 먹는 것 외에도 피부 미용, 모발 관리에도 유용합니다. 바나나 팩 만들기. 바나나 반개 꿀 1티스푼 요구르트 1큰술 피부 미백, 보습 효과. 껍질 안쪽을 피부에 10분 정도 올려두면 진정 효과. 바나나 헤어 마스크. 으깬 바나나 코코넛 오일 혼합 모발 윤기, 두피 영양. 바나나 껍질. 그냥 버리지 마세요. 바나나 껍질은 알고 보면 천연 생활용품의 보물 창고입니다. 사용 예시. 구두 광택제 껍질 안쪽으로 문지르면 반짝반짝.
가구나 금속 광택제 유분 탄닌 성분으로 깨끗하게 식물 영양제 물에 담갔다가 뿌리에 뿌리면 천연 퇴비. 치아 미백 껍질 안쪽을 2분간 문지르면 미백 효과. 오브 웃음인가 차별인가 문화 속 바나나의 두 얼굴. 바나나 껍질 개그의 역사. 영화나 만화에서 사람이 바나나 껍질을 밟고 미끄러지는 장면 많이 보셨죠? 이 장면은 단순한 슬랩스틱 코미디의 고전이지만 실제로 20세기 초 뉴욕 거리 위생 문제와 연결된 사실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뉴욕 거리의 공공의 적이었던 바나나 껍질. 1900년대 초 바나나는 뉴욕에서 대중적인 간식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껍질을 아무데나 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사람들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이 현상이 코미디로 패러디되기 시작한 것이죠. 즉, 바나나 껍질 개그는 그냥 웃기기 위한 설정이 아니라 실제 도시 생활 속 풍자였습니다. 바나나와 인종차별 어두운 그림자. 안타깝게도 바나나는 과거에 인종차별의 도구로도 사용됐습니다. 특히 1920세기 미국과 유럽에서는 흑인을 원숭이에 비유하는 인종혐오 표현이 있었고 여기에 바나나가 결합되면서 상징적으로 모욕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스포츠 경기장에 던져진 바나나. 유럽 축구 경기장에서 흑인 선수에게 바나나를 던지는 행위는 그 선수를 원숭이에 빗대 조롱하는 인종차별적 퍼포먼스로 사용되었습니다. 대표 사례 FC 바르셀로나의 다니 알베스 선수는 2014년 경기 도중 바나나를 던지자 그것을 집어먹는 퍼포먼스로 대응해 전 세계의 박수를 받았죠. 이 사건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해시태그 WEAREALLMONKEYES 캠페인이 확산되며 바나나를 이용한 혐오에 대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예술 속 바나나 웃음과 예술 사이. 바나나는 미술과 설치 예술에서도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코미디언. 2019년 미국 마이애미 아트 바젤에서 바나나 하나를 회벽에 테이프로 붙인 작품이 무려 12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에 팔리며 화제가 됐습니다. 작가 마우리치오 카텔라는 이 작품을 예술과 소비의 본질을 풍자하기 위한 설치물로 제작했고 해당 바나나는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교체가 필요한 생과일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바나나는 이제 예술도 될 수 있다. 문화 상징으로서의 바나나. 풍요와 남성성. 일부 문화권에서는 바나나가 남성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는 바나나의 외형에서 기인한 상징적 해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성적 코드나 광고에서 은유적으로 종종 등장합니다. 신성함과 복. 반대로 힌두 문화에서는 바나나는 순결과 번영, 신성한 식물로 여겨집니다. 바나나 잎은 결혼식, 장례식, 출산 등 중요한 의례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유머, 모욕, 예술, 신성함까지 바나나는 무엇을 말하는가? 바나나는 그 자체로 웃음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남기기도 하며 상징을 부여받고 거대한 예술의 한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와 문화, 그리고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6부 바나나의 미래. 기후위기 속 지속가능한 생명선. 기후위기의 시대. 바나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며 바나나 농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열대 작물인 바나나는 특히 기후 변화에 민감합니다. 바나나는 온도 2630도, 습도 80% 이상, 연 강수량 2000 이상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하지만 지금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주요 바나나 재배지는 기온 과다 상승, 물 부족, 병충해 증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나나 농장. 기후에 죽고 병에 죽는다. 기후 변화 병해충 번식. 곰팡이균, 해충 등 기온 1도만 올라가도 2배 이상 번식 속도 증가. 작황 감소 가격 상승 소비 감소 농장 폐업 악순환.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기후 내성 품종 개발. 가뭄, 염분,
고온을 견디는 바나나 품종 연구 중. 아프리카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슈퍼 바나나 실험 재배 성공. 도시명 바나나 재배 실험. 실내 수직 농장, 수경 재배를 통한 도시형 바나나 생산 실험. LED 광원 자동 온습도 조절로 계절 무관 재배 시도. 블록체인 기반 공급망 관리. 바나나 생산부터 유통까지 블록체인으로 추적. 윤리적 소비, 환경 친화적 유통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바나나 농업의 새로운 모델 지속 가능한 재배. 이제 바나나는 단순히 많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친환경 재배의 4대 원칙. 원칙 설명. 생물 다양성 유지 단일 품종이 아닌 혼합 재배, 유전자 다양성 확보. 토양 회복합성 비료 대신 유기농 퇴비, 윤작 및 무경운 시스템 도입. 물 절약 드립 관계 등 정밀 관계 기술로 낭비 최소화. 공정 노동 보장 아동 노동. 저임금 착취 없는 윤리적 바나나 산업 구축. 미래 식량 위기의 해답이 될 수도 있다. 바나나는 소규모 토지에서도 다수확, 영양소 밀도 높음, 저장과 운송이 쉬움이라는 점에서 UN 식량기구에서도 기아 해결대안 작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플랜팅 바나나 조리용 바나나는 전분이 풍부해 쌀, 감자 대체 식량으로 기능. 동아프리카, 중미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주식 작물로 기능 중. 결론 바나나는 과일 그 이상이다.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 식량, 정치, 경제, 예술, 과학, 그리고 미래 생존 전략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바나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지구의 식량 체계, 생태계, 그리고 우리 후손의 미래까지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운동 후에 바나나를 먹고, 누군가는 시장에서 바나나 값을 걱정하고, 누군가는 연구실에서 바나나의 유전자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노란 과일 하나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 어쩌면 바나나는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식물일지도 모릅니다. 바나나는 계속 자랍니다. 당신의 관심 속에서.